수산업계가 제주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과 어구 등 해양 쓰레기 수십 톤을 건져 올려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구 화명 1동과 2동을 연결하는 도로 하나가 개통됐습니다. 한참을 둘러가야 했던 산성터널이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 반환점을 돈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이 내년에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수산업 관계자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이나 어구 등 수십 톤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업계는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수산물 공판장에 제주에서 출발한 운반선이 도착했습니다. 선박에 실려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다 쓰레기. 물고기를 잡는 자망 그물이 대부분이고 통발에 통나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까이 가자 악취도 심하게 풍깁니다. 폐그물에선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른바 유령어업 현상입니다. 물속에 있는 이 쓰레기는 모든 고기들의 한마디로 말해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근해에는 많은 배들이 근해에 쓰레기를 건집니다. 육지에서도. 그런데 먼바다에 나가면 건질 사람이 없습니다.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이 제주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 수거한 해양 쓰레기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겁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수거된 양만 60톤이 넘습니다.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한 해 유실 폐오구 등은 4만여 톤. 이로 인한 어업 피해액은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폐그물이 바다에 버려지는 건 폐기 비용보다 새 그물을 사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 정부는 어구 실명제나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수산업계는 어구의 추적 관리가 용이한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망이라고 있습니다. 자망. 거기하고 중국 어선들, 통발 어선들이 이걸 버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거는 해수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 배 운반선으로 싣고 온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편 어구 구입 시 보증금을 내고 반환 시 돌려받는 어구 보증금제는 통발 어구에 적용되고 자망 그물이나 양식장 부표 등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산성터널 화명동 방면 인근 마을에 작은 도로 하나가 개통됐습니다. 터널을 코앞에 두고 한참을 둘러가야 했던 주민들이 이 도로 개통으로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 1동과 2동 사이 도로 하나가 뚫렸습니다. 폭 10m 왕복 2차로, 길이 50m 짧은 도로지만 차량 통행에는 숨통을 틔웁니다. 일대 주민들은 산성터널로 가기 위해 한참을 둘러가야 했지만 이 길목이 트이면서 터널로 곧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거 있는 사람들은 가기 좋지 아무래도. 터널 타려면 둘러가야 되고 지금 둘러가야 되거든. 이 도로를 지나 300m가량을 오르면 산성터널 초입 화명대로로 바로 이어집니다. 거리는 3-4km, 시간은 4-5분을 줄이게 됩니다. 3km 이상 돌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보건소 앞으로 나가가지고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산성터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도로가 생김으로써 요 주민들은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널 이용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 민원에 북구는 지난해 11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용두천에 암거박스를 설치해 도로를 놓은 형태로 8개월가량 공사 끝에 7월 1일 개통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 반환점을 돈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산의 미래 전략은 어떤 방향일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행복은 늘리고 자부심은 높이며 실타래처럼 엉킨 각종 현안은 풀어낸 옹골찬 3년이란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비록 실패했지만 가덕 신공항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현안 해결에 물꼬를 튼 것은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도시 수준과 도시 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가덕도공항이나 북한 개발이나 또 에코델타 시티나 제2센텀이나 또 첨단 산업단지 기장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산의 미래를 움직이는 엔진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대기업 R&D 센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정책 자금 또 이렇게 지원 자금들을 제공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전환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지금 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저희가 2.8% 지금 수준이고 광역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더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를 기회로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부산이 남북권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양수도로 부산을 규정을 하고 해수부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또 실제로 띄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문제에 관해서 아직 충분히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일관되게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 박 시장은 민생 경제 회복과 고품격 생활 여가 공간 확대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앞으로 남은 1년은 부산 변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이 내년에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 보호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196개국 3,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현욱 의원은 제주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우수한 국제회의 인프라를 높이 평가받아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개최 도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지난 4월 15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자 A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운전자 A씨는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이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배우자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의 2천여 세대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강서구는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민원실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 업무를 비롯해 출산과 보육 등 복지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민원실은 2027년 복합민원센터 개청 전까지 한시적 운영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7년 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17년째 제자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2008년 7월 1일. 이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17회째를 맞은 요양보호사의 날, 인천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7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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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요양 제도가 생긴 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년 된 사람이나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최저임금입니다. 한 곳에 3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장기 근속 장려금은 시설이나 센터가 폐업하면 그마저 근속이 끊겨 다른 곳에 취직하면 다시 초보자로 돌아갑니다. 특히 노인 인구 천만 시대의 초고령 사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라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월 8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200만 원을 넘는 임금을 받는 분은 극히소수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요양보호사를 꿈꾸는 사람도 계속해서 현장에 머무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에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했다며 요양보호사에도 적용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년 전에 사회복지사들의 호봉제를 담은 처우 개선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라면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사회복지사처럼 호봉제를 만드는 그런 처우 개선을 지금이라도 유정복 시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등과 같은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7월 1일부터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합니다. 지자체들도 물놀이 안전대책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마련하고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드론쇼와 연계한 레이저쇼가 처음으로 펼쳐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첫 선을 보입니다. 수영구는 오는 7월 5일 저녁 8시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광안리 M드론 레이저쇼를 개최합니다. 8시부터 15분간 1000대의 드론이 광안리 하늘을 수놓고 이어서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광안대교에서 레이저쇼가 18분간 이어집니다. 지난해 여름철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450만여 명으로 엔데믹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개인 파라솔 설치 구간을 마련하고 7월과 8월 2달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운영합니다. 드론존에서는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가 매주 토요일 2회 개최되고 8월 중순에는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에도 대비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1.1km 구간에 해파리 차단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197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지역 동서축을 연결할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횡단교량인 엉궁대교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관문을 넘어 도시 균형 발전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시티에서 서산구 엉궁동을 잇는 엉궁대교. 부산시는 엉궁대교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론이 9년 만의 결실입니다. 철새도 살아야 되지만 사람도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정말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철새를 위한 보금자리도 우리가 빠짐없이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엉궁대교는 낙동강 횡단 교량이자 총 연장 2.91km, 왕복 6차로에서 8차로 규모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엉궁대교가 완공되면 강서구 녹산동 장락대교에서 에코델타 시티를 지나 사상구 엉궁동 또 경남 창원까지 연결됩니다. 서부상권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물류 이동 효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서 맥도 끝에서부터 우리 엉궁까지는 약 3km가 됩니다만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혼잡도로로 신청을 해서 어려운 끝에 혼잡도로를 지정받고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 엉궁대교 완공이 되면 우리 엉궁부터 창원까지 논스톱입니다. 또 부산의 동서균형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부산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부산 신성장 거점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공항뿐만 아니라 창원, 경남, 부산 이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우리 엉궁이 확장이 이 중심에 있다. 다리를 건너면 강서구, 다리를 건너오면 사상이다. 그리고 부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15분 도시 이것을 만드는데 부산 미래의 큰 축을 연결할 또 하나의 관문인 엉궁대교. 여기다 승학터널 사업과 부산역까지 연결돼 부산 북항 배후도로 사업까지 완료되면 부산의 도시구조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파크골프라는 생활 스포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동호회 인구가 늘면서 파크골프장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부산의 대표 파크골프장에서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원 잔디밭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일반 골프와 경기 방식은 같고 채와 공만 조금 다릅니다. 경기장 크기도 작습니다. 전체 홀을 다 돌아도 800m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인 파크골프입니다. 3대가 같이 칠 수 있는 생활체육이 파크골프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작게 드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심 주위에 파크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올해 8회째 맞는 사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사구에 등록된 회원 3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도 파크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기세에는 눌리는 모습입니다. 남녀로 나눈 선수들은 오전과 오후 36홀을 돌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폭염특보로 인해 오후 한때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대회장인 삼락파크골프장은 지난해 협회 공인경기장으로 인정받을 만큼 시설이 좋은 데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락구장은 부산에서 명품 구장입니다. 이런 구장이 원도심에 있거든요. 원도심에 있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장이 이제 36홀에 인원수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많다. 부산의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8,600여 명. 비회원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품 구장에 어울리는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더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6월 30일은 국제보상운동 발의자인 서상돈 선생 서거 112주년 기일이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과 서상돈 서거 112주기를 맞아 특별전을 개최했는데요. 서상돈 선생의 삶과 업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떠하는 나랏빚을 갚자며 전국 남녀노소가 함께 떨쳐 일어났던 국제보상운동. 1907년 서상돈 선생 발의로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가 서상돈 서거 112주기 특별전 서상돈과 아우스딩 젤마나종, 울림, 나눔, 나라사랑을 서상돈 선생 기일인 6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처음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구가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서상돈 선생을 가장 중요하게 존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시는 서상돈 선생의 나라와 신앙을 위한 헌신과 실천, 사회적 연대를 스토리텔링한 4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신앙과 나눔의 실천가 서상돈에서는 보부상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경제인에서 역사를 바꾼 실천가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신 후 세운 터 나눔으로 울리는 종에서는 계산성당과 아우스딩 젤마나종을 중심으로 지역과 천주교에 공헌했던 서상돈 선생의 업적과 헌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우스딩 젤마나종은 기증자인 서상돈 선생의 세례명을 따서 이름 붙인 계산성당의 종인데 최근 국채보상운동 기념사표가 성당으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110년쯤 된 종을 2개를 계산성당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을 새 종으로 바꾸면서 그 종 중에서 1개를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에 대고 1개를 기증을 하겠다 해서 나라를 위한 연대 그리고 실천에서는 서상돈 선생이 발휘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국채보상운동의 울림과 연대의 움직임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1907년 1월 29일 서상돈 선생은 외채에 시달리던 나라를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발휘했습니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실천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됐습니다. 그 울림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전시에서는 또 서상돈 선생의 나눔과 나라사랑,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실천을 호소했던 청송군 국채보상상체회 취지서, 대구군 금영상체회 공함 등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유물 17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